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7월 달에 대한 전략 혹은 하반기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들에서 변화가 좀 생겨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몇 가지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미국에서 대선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바이든이 인지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TV 토론은 트럼프의 승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노령의 이 대통령이 과연 앞으로 4년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냐. 미국 백악관 측에서 이 바이든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정도까지는 매우 인지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그 외 시간에는 어떠하냐 라고 봤을 때 이거 새벽에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거나 매우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니? 그죠? 4시 이후 저녁 10시 11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감들이 나와버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거 바이든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상당히 크게 나올 정도입니다. 어쨌든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바이든을 좀 확실하게 앞서기 시작하는 그러한 상황이 나타났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이제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바뀌면서 포트폴리오의 변경적인 요소가 더 크게 작용을 했어. 그래서 2차전지 종목들도 반등을 해보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오늘은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어떤 부분으로 달랐냐? 일단 미국에서는 트럼프의 어떤 재선이 다시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국채 금리가 탁 튀었어요. 유럽도 마찬가지로 국채 금리가 확 튀어버렸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우리나라도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이 된 거죠. 오늘 특징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부분들, 자 생각해 봅시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뭐가 될까? 이쪽은 바이든과 완전히 다릅니다. 바이든은 우방과 함께, 우방국들과 함께 무언가를 해나가기를 원하는가 반면에 트럼프는 우방이라 할지라도 계산할 건 계산하자 이런 부분들이죠. 특히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 같은 국가 상태에서는 너네 우리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 있잖아. 그러니까 좀 더 내놔야겠어. 일단 당장 주한미군 방위비부터 시작을 해서 자동차와 같은 이런 곳에도 분명히 관세를 10% 이상을 더 매길 확률이 매우 높아진 것. 그래서 오늘은 상당히 특징적으로 갈렸습니다. 어떻게 갈렸느냐?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 최근에 수출이 좋아서 강세로 올라갔던 섹터들이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가 그 사례를 들 수 있겠습니다. 현대차, 지금 이제 7월달 들어와서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기아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겠죠.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할 것 없이 지금 자동차 섹터가 전반적으로 밀리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수출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던 방산주들도 상당히 좀 우려감 있게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론 방산은 유럽에서 악재가 조금 나오고 있어요. 우리끼리 무기를 만들고 수출하고 수입하고 해주자. 유럽에서는 한 반 정도, 방위비의 절반 정도는 각자 우리 유럽을 위해서 쓰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좀 견제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좀 더해진 것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방산주들도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고, 최근에 미국이나 북미 쪽이나 혹은 여러 유럽 쪽이나 수출이 다변화가 되면서 중국의 의존도를 벗어났어. 그래서 좀 괜찮아 라고 했던 게 화장품이었죠. 이거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거야 해서 올라갔던 섹터들인데 이제 조금 쉬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물론 화장품은 그나마 그런 영향력이 조금은 적을 거야 하는 의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의견도 있고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해. 그래서 화장품은 길게 가지는 않을 거야. 그 어떤 조정적인 부분이 화장품은 아마 길게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부분들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 인기가 있어요 해서 올랐던 우양
그 다음에 삼양식품 이런 것들도 어제 오늘 흔들림이 나오고 있다는 거 우리가 분명히 인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료주들 오늘 뭐 시푸드는 약간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와서 많이 올라서 눌리고 있는 것도 사실일 것이고, 지금 수출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타나면서 밀리는 것도 하나의 사실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 어찌됐건 간에 뭐 조선주들도요, 뭐 수출해서 뭔가가 되려고 하는 종목들이 오늘은 흔들림이 전반적으로 나왔구나 하는 거. 그 다음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에너지에 있어서도 친환경적인가요? 아니면 전통적 화석연료 쪽인가요? 그죠? 친환경보다는 화석연료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이런 쪽의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오늘 또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을 비롯해서 태양광에서 SDN 이런 종목들도 밀리고 풍력들도 지금 잘 가려다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수소 관련주들까지도 강력하게 하락을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부분들도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가장 강력하게 이렇게 구분을 좀 해보자고 하면 수출, 특히 미국 쪽 수출에 중심되어 있는 기업들은 상당히 많이 밀렸어.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자, 반대로 그러면 내수 중심인 산업은 어떨까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내수주가 뭔지 아세요? 은행입니다. 은행. 그래서 오늘 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밸류업 이러고 있는데, 아니 오늘은 내수주가 올라가는 날이야. 그래서 KB금융, 신한지주, 이게 양상이 이렇게 바뀌지 않았다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못 드릴 거예요. 근데 분명히 수출주는 밀렸고 내수주가 올랐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 대선의 구도, 과연 지금 바이든이 계속해서 후보를 뭐 사퇴하지 않고 다른 후보가 이렇게 새롭게 올라가는 것도 사실 어렵다고 합니다. 시간이 너무 짧죠. 남아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과연 어떤 후보가 바이든을 대신해서 트럼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것도 문제이기는 해요. 하지만 과연 바이든이 지금 저렇게 뭐 허공을 막 바라보고 있고 국제적인 행사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캐나다에서 지금 야외 행사를 할 때에 그런 행동이 보여지기도 했고 허공에 압수를 한다거나 심지어는 프랑스 대통령 부부와 면담을 하고 있을 때 바지에 오줌을 쌌지 않냐면 이런 의혹까지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정말 가능할 건가? 미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러한 우려감들이 상당히 많이 이번에 드러나게 된 상황이라서 이게 바뀌게 되지 않는다면 바이든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대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것이고, 아마도 트럼프의 그동안의 이전의 행동들을 보면 관세가 높게 돼서 우리나라 수출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우리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트럼프조차도 어떻게 하지 못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미국의 전력망이 지금 매우 노후화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전력주들이 오늘은 강세를 나타냈어요. 이쪽은 크게 건드리지 못할 거야,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효성중공업은 우리 빨간선 터치 어제 해서 우리 시스템에도 띵동하고 포착이 됐던 종목인데 오늘 무려 9%나 오늘 아침에도 포착이 돼서 제가 우리 아침에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효성중공업 저런 거가 좋은 거야. 자, HD 현대 일렉트릭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일진전기, 재룡전기, 대원전선 등등 이런 종목들도 오늘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다.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AI 쪽. 그래서 미국도 빅테크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오늘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먼저, 그죠? 당연히 미국보다 당연히 먼저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미국 시장에도 언제 적용이 될 것인가 좀 살펴보고 대응 포인트를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장 지금 하반기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아마도 원래의 포트폴리오도 상당히 크게 바뀌게 되는
주도주가 바뀌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래서 제가 6월 말에 제발 부디 현금 만들고 넘어오셔라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이유가, 주도주가 바뀌면 바뀐 주도주로 공략하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게 지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해야 할 것이고, 당분간 이번 주간만이라도 수출주 중심에는 조금은 비중을 줄이고 내수주 중심으로 간다거나, 혹은 산발적으로 테마성의 움직임의 종목들로서 상대를 좀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다음 시간에는요, 좀 이제 7월부터 주도주 섹터로 볼 수 있는 종목들, 업종들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 응원 댓글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업사부였습니다.